안녕하세요. 투두리스트 개발을 진행한 임보경입니다. 개인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유 투두리스트를 기획했습니다. 저도 지금 개발 공부 중이지만 제 친구들도 공부나 자기개발로 열심히인 친구들이 많은데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같은 생각과 함께 의욕이 샘솟았던 경험에서 착안하여 이걸 투두리스트에 녹여보고자 했습니다. 애플워치의 운동한 내역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저도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 할 일을 완료했을 때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 모티베이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유 투두리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있는 이미지처럼 어떤 사람이 그날 할 일을 전부 다 하고 공유할 친구들에게 알림을 보내면 서로 알림을 받은 친구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알림을 지우면서 공유한 사람에게 칭찬 알림이 가는 기능을 구현하여 서로 좀 힘내자고 푸시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했고, 이런 이유로 프로젝트 명도 슬라이드 투 푸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모임도 있고 모임의 가입 기능도 있는 등 여러모로 지금보다 큰 부피의 프로젝트였으나 도저히 혼자서 짧은 시간 내에 구현이 불가능해 보여 최소한으로 기능을 줄여 크게 4개로 나누었습니다. 크게 4개, 회원 관리 시스템, 투두리스트, 친구 관리 기능과 공유 기능 각각 한 주씩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3주차에 이슈가 생겨 실제 일정과 계획의 차이가 생겨 생각했던 기능을 모두 구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최종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완료한 백로그는 37개입니다. 백로그는 초반과 후반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프로젝트 전에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백로그를 작성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둔 터라 그냥 이걸 쓰면 뭔가 효율적이겠거니 같은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효율은커녕 분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애자일 프로세스였는데 이게 정말로 생산성을 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무언가 주어진 것도 없고 혼자서 해야 하는 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이 모든 게 막연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석세스 크리테리아로 작성한다는 것이 정말 제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느라 소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같은 의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주차의 백로그들인데요. 1주차의 백로그 같은 경우에는 투두와 석세스 크리테리아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았던 로그들이 다수였습니다. 2주차에 와서는 그나마 석세스 크리테리아와 투두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석세스 크리테리아를 먼저 적는 등의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1주차와 달리 백로그가 너무 좋다 같은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중반에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대략 감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백로그 사용이 익숙해지고 마지막 주에는 그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3주차부터는 정말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다 보니 내가 뭘 해야 할지 과정을 그리고 다듬고 정리할 때 석세스 크리테리아의 작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거나 뭘 주의해야 하는지 무슨 순서로 해야 할지 정하고 나면 할 일이 명료해졌습니다. 혹은 어떤 이슈가 생겨 먼 곳에 갔다가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을 때도 석세스 크리테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헤매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부분도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21번에 토큰을 서버로 보낼 때 바디가 아닌 헤더로 보내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 백로그를 쓰지 않았다면 한참 동안 저 문제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 이슈가 해결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세스 크리테리아로 뭘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미리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바로 제가 할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과는 달리 4주차의 백로그들은 백로그를 적는데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리뷰나 이슈에 하면서 느낀 점이나 적었던 반면 후반에 와서는 석세스 크리테리아에 적었던 내용 중 잘못 생각한 부분이나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좀 더 리뷰답고 이슈다운 것들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백로그의 태그에 맞춰 커밋을 관리해서 이 작업물이 어떤 작업물인지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예로 로그 15번에 보면 투두의 내용과 커밋 내용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프론트 API와 서버의 컨트롤러 생성 관련된 내용이 커밋 메시지에 있고 관련된 로그 태그가 여기 같이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번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원가입 부분을 수정하면서 이메일 인증 기능을 추가했던 작업인데 관련 내용인 이메일 인증을 위한 패키지 설치 혹은 페이지 뷰를 세 단계로 나누는 내용을 커밋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이슈는 너무 많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크게 4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는 플러터인데요. 첫 개발인 만큼 그나마 익숙했던 걸로 만들고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창한 폭으로 앱을 개발해보겠다고 결정했던 게 정말 프로젝트 내내 이슈가 생기게 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을 뷰로 한 만큼 3일밖에 하지 않은 플러터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결정한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결정이었던 것 같은 마음인데요. 그냥 처음에 인풋 하나를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가 처음 로그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 텍스트 필드 폼에 있는 입력값을 어떻게 상위 컴포넌트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거진 하루를 썼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야.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았던 언어와 환경으로 외부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통째로 가져와 쓰면서 이유 모를 충돌들이 생겨났고 결국 중간에 프로젝트를 열면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이 생기면서 프론트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주차에 큰 이슈가 생겨서 원래 생각했던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플러터가 저를 어렵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인인데요. 레디스나 토큰, 도커에 대해서 그냥 사용만 했지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프로젝트 내내 로그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한참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그인을 어떻게 유지하고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3일에서 4일을 거쳐서 시간을 들여 해결을 해야 했을 정도로 제게는 큰 난제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퓨처라는 다트 언어의 문법인데요. 동기와 비동기 처리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퓨처로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받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들이 잦아 이게 저를 조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서버에서는 불런으로 리턴 값을 보냈는데 같은 데이터 타입인 불런은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 런타임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티티 문제인데요. 이건 거의 마지막 주차에 와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1도 감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딪히면서 하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이게 한번 잘못 만들면
프론트나 서비스도 모두 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같은 자리를 맴맴 돌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건 지금도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해도 그 서비스 엔티티를 구현할 때 단번에 이건 단방향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양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1대 다로 연결하는 게 맞아. 같은 느낌이 오지 않은 상태라서 DB와 JPA에 대한 별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프로젝트 관련된 리뷰였고요. 이제부터 프로젝트 시험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영상 편집을 조금 급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 화면에서는 비활성 상태라서 폴스 값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지금 바로 실시간 완료 상태를 하고서 상태가 변화된 게 DB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 계정인 테스트 계정은 2번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어드민이라는 친구를 등록하고 있어가지고 친구 아이디와 친구 이메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친구인 11번의 같은 경우에도 저를 친구인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게 DB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했던 파스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친구를 등록하고 있고, 동시에 이 친구도 저를 친구로 등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DB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시연 영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아쉬웠던 점은 플러터가 아니라 조금은 익숙했던 뷰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초반 기획이나 계획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한 투두리스트 프로젝트 중에 그나마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 기능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주에는 정말로 석세스 크리테리아를 적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4주차에는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약간의 이렇게 막연함에서 살짝은 디테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그 의욕이 충만한 건 알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포부가 커서 앱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 결과가 저한테 잘 나오는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전에 평소에 과제나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순서를 생각하는 연습을 했다면은 저처럼 석세스 크리테리아를 작성할 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